자, 319번입니다. 함수 fx가 ax인데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fx 플러스 y인데 fx 플러스 y면 a의 x 플러스 y가 되겠죠. fx는 ay고요, ax고요. fy는 ay죠. 그리고 이건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x 플러스 y승이 되어집니다. 그럼 결국 양변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x승이고요. 그리고 얘는 a의 x승분의 1입니다. 그렇죠. 얘네 둘의 관계는 역수 관계가 맞습니다. 그 다음 fx는 a의 x승이고요. 루트 a의 몇 x가 되냐면 2x승 이렇게 돼야 될 거야. 그럼 얘는 밖으로 나올 수가 있기는 한데요. 지금 얘는 a x승에 얘는 루트 a x승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얘가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얘랑 똑같아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a의 2분의 x승인데요. 얘는 a의 x승에 루트랑 똑같냐 그랬는데 그렇죠.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이제 2가 있는 거니까 같은 상태가 됩니다. 다섯 번째 a의 x의 n승이고요. 그리고 ax의 n승입니다. 얘는 a의 x의 n승이 되어지니까 얘랑 같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322번입니다. fx가 제인데 f0이 8이래요. 뭐 간단한 문제죠. 2분의 1에 마이너스 k승이 8이 나왔다 이제 이 얘기가 되니까 그럼 k 값이 얼마여야 되냐라는 건데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함수 fx는 2분의 1에 3 마이너스 k승 아니죠. x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기다 2 대입하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2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니까 2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325번이고요. ax가 있는데 f2가 9래요. 그러면은 a의 제곱이 9가 되는 상태여서 따라서 a는 3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a가 0보다 크다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함수 fx가 3의 x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함 이런 얘기가 되겠고, 따라서 그림 그려놓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항상 선지 보기 전에 그림을 그려놓고 3의 x승에 대한 그림은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생각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1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어줘요. 자, 이 그래프에서 얘는 0,1을 지나는가? 그렇죠. 점근선이 y축인가요? 라는 건데 그렇지 않죠. 점근선은 지금 얘가 지금 점근선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점근선은 y축이 아니라 x축, 즉 y는 0이라는 직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자, 지금 요 표현 나왔어요. 3번에 반가운 표현이네요. 자, 요 표현 어떤 표현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해석을 뭐라고 한다? 증가 상태라고 해석한다. 그래서 증가 상태에 있는가? 그렇죠. 증가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사분면과 2사분면을 지난다. 네, 역시 맞는 말이고요.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그렇죠. A의 치역은 정의역이 실수 전체에 잡혀 있고 치역은 0보다 큰 쪽에 잡혀 있기 때문에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어집니다. 자, 328번인데요. 오른쪽 그림은 지수함수 y는 4의 x승의 그래프입니다. 알파 베타의 곱이 64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눈에 보여지는 사실은 4의 a승이 알파가 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4의 b승이 베타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문제 제시해 준 건 알파 곱하기 베타를 제시해 줬기 때문에 이 둘을 곱하겠음. 따라서 4의 알파 플러스 아니죠, a 플러스 b승이 알파 베타 즉 64가 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의 값은 a 더하기 b의 값은 3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 3이 되겠고요. 자, 335번 되겠습니다. 335번인데 터프는 따로 풀까? 따로 제가 이거는 따로 풀어 드릴게요. 따로 터프만 모아서 따로 한번 풀이하도록 하고. 자, 3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16배의 16배의 4의 x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얘는 4의 x 플러스 2승 더하기 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그림하고 함께 해주셔야 해요. 항상 모든 함수, 모든 방정식, 모든 부등식은 그림과 함께 할 것을. 얘는 y축 방향, 지금 요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지금 보시면 4의 x승을 y축 방향으로 1만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면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은
점근선의 이동을 뜻하기 때문에 점근선이 이렇게 1이 되어지는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증가 상태에 있는 그림이 될 겁니다. 그럼 증가하는 모습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의 값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걔가 17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x에 0을 집어넣으면.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예요. 그럼 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선지 봅니다. 증가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죠. 1번도 역시나 증가 상태에 있다는 얘기죠. 1번도 증가 상태에 대한 얘기니까 맞습니다. 정의역 실수 전체 집합이고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 아닙니다.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 아니고 y가 1보다 큰 영역 그곳에서 정의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얘를 평행이동하면 겹쳐진다. 그렇죠.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진 함수라고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2를 지나는지는 대입해봐야 되니까 귀찮아서 패스.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1이다. 그렇죠. 얘가 점근선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아까 나왔었죠. 2번이었죠. 그죠? 343번인데요. 얘와 얘가 이렇게 일치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를 먼저 이제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럼 y는 9분의 1이라는 거는 3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곱하기 3의 x승 더하기 3이에요. 그럼 y는 x 3의 x 마이너스 2승 더하기 3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얘에 대한 해석은 y는 3의 x승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m 값이 2가 되어지겠고 n 값이 3이 되어지니까 곱한 값은 6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49번이고요. 얘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두 상수 a, b 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가장 항상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여기 점근선이죠. 점근선이 지금 마이너스 1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 b의 값이 마이너스 1만큼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0,1을 지나는 상태죠. 그럼 얘한테 0 집어넣으면 1 나온다는 얘기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a승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따라서 2의 마이너스 a승이 2가 되어지니까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둘이 더한 값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359번에 얘의 최대 최소 증가 상태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정확히 그릴 필요 없고요. 대충 그려주시면 돼요. 증가하는 모습에 있고 이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가 최소값이 되겠고 여기가 최대값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9분의 1에 더하기 2니까 9분의 19 이렇게 되어지겠고 최대값은 1 대입한 거니까 1 대입하면 3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둘이 곱하면 얼마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3분의 19입니다. 이렇게 답을 얻을 수 있다. 자, 368번 y는 2분의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입니다. 자, 얘의 최대값이 16이 나왔어요 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얘는 이거 매개함수죠. 이 친구가 t로 치환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얘에 대한 바운더리가 생겨야 되겠죠. 다시 한번 이 지수함수는 지금 다음의 지수함수는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의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x가 실수 전체라는 거죠. 실수 전체 그게 x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를 t로 치환하게 되면 얘의 실수 전체에서의 t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죠. 그럼 얘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1이 되어집니다. 그럼 1을 대입했을 때의 값이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됩니다. 즉 t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 더하기 a보다 큰 영역 이렇게 정의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정의역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변수를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면 y는 2분의 1의 t승의 그래프야. 그럼 여기에서 얘가 스르륵 감소하는 함수일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a보다 큰 쪽, 즉 이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찰코자 하는 영역은 이곳이 되어진다. 근데 여기서의 최대값이 16이다? 당연히 여기였겠죠. 그래서 여기가 16이 되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얘가 얼마일 때 16일까? 라는 건데 그게 마이너스 4일 때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여야 된다? 마이너스 4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역시나 375번 역시나 매개함수 또 나왔고요. 저 범위 내에서 2의 x승을 t로 치환을 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범위는 이 범위고요.
x의 범위가 저기서 저까지 움직일 때 그러면 지금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졌고 x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서입니다. 그때 나오는 값들이 t값의 범위가 되어질 거예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분의 1이 되겠고요. 2 대입하면 4가 됩니다. 즉, 요 사이에서의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t의 바운더리는 2분의 1부터 4까지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럼 이제 식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4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다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겠고 축이 1로 잡혀있는 상태. 이때 2분의 1부터 4 사이에서 2분의 1이 대충 여기쯤 있었을 것이고 4가 이쯤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최대 최소, 여기서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1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1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가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3이 나오게 되고요. 4를 대입하게 되면 되겠죠. 그럼 4 대입해주면 12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소값 3, 최대값 12가 되니까 그 합은 15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382번. 이제 로그 함수인데요. fx가 로그 ax에서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거 fax예요. 그러면 로그 a의 x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x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로그 a의 xy는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치 같은 로그의 덧셈은 진수끼리 곱하는 게 원칙이므로 당연하겠다라는 얘기가 되어지겠고, 로그 3번의 x분의 y는 로그 a의 x분의 로그 a의 y입니다. 뭐 틀린 얘기죠, 그죠? 맞지 옳지 않은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로그 ay의 마이너스 로그 a의 x 이렇게 표현돼야지 맞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틀렸다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보시면 로그 a의 x의 k승분의 1이에요. 그건 x의 마이너스 k승이죠. 이게 들어가게 되면 k분의 1의 로그 a의 x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마이너스 k 요 앞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럼 내려가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k 로그 a의 x가 되어지겠죠. 즉 얘네 둘이는 같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fx는 로그 a의 x가 되겠죠.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x분의 1입니다. 얘가 1인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미치 같은 로그의 덧셈은 진수끼리 곱한다. 그럼 진수끼리 곱하면 진수가 1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로그 a의 1이니까 이 값은 1인가요? 라고 했을 때 그쵸. 진수가 1인 로그의 값은 1이 되어집니다. 뭐 이런 얘기가 진수가 1인 로그의 값은 얼마가 되어지죠? 1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0이 되어진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되죠. 그래서 정답 2번으로 확인되어집니다. 385번에 fx가 로그 4분의 1의 x 그리고 f3분의 1 f3 뭐 해달래요. 그럼 로그 4분의 1의 x부터 정리를 합시다. 그 로그 4분의 1의 x가 굉장히 불편하게 생겼으니까 좀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얘는 정리를 해주면 로그 4의 마이너스 1승 2의 마이너스 2승의 x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럼 요 마이너스 2가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역수가 돼서 나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의 x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단순 계산이니까. 3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2의 3분의 1 곱하기 f3이에요. 그럼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의 3분의 1 얘네 둘이 곱한 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게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고, 얘는 여기서 역수가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붙도록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1 앞으로 나가면서 플러스로 바뀌고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얘랑 약분이 가능한 상태가 됐고 얘랑 약분이 가능한 상태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계산을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냥 대입해서 계산해도 똑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안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3분의 1을 대입하라 했으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3분의 1 대입해 주고요. 곱하기 3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로그 4분의 1에 3분의 1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별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4의 마이너스 1승이고 얘는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둘 다 나가서 플러스로 바뀌었겠고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4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붙겠고 요 마이너스 위로 올려주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약분해 주시면 그냥 마이너스 1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변형을 이렇게 할 필요는 사실상은 없다. 뭐 이런 거죠. 됐습니까? 네, 이건 단순한 값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계산은 편한 대로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자, 다시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왔죠. 선지 보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얘를 정리부터 시작할 것. 자, 로그 5분의 1의 x분의 1이니까 5의 x랑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5분의 1은 5의 마이너스 1승이고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밖으로 나가서 플러스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로그 5의 x가 됐을 거야. 자, 이제 다음 로그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니까 얘를 그림으로 항상 나타내서 완료를 해 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증가 상태에 있겠죠. 그럼 여기는 1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1이라는 값이 되겠고 이런 증가 상태에 있는 모습, 뭐 이런 그래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점근선은 얘가 되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얘가 점근선이 되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x는 0이라는 직선, 즉 y축이 점근선으로 잡혀있는 상태의 그래프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정의역 양의 실수 전체입합 맞죠? 이쪽에 정의가 되고 있고요. 치역은 실수 전체 맞습니다. 네, 1번 맞아요. 그래프의 점근선은 y축이다. 그렇죠. x는 0이니까 맞습니다. 자, 또 나왔네요. 이 표현. 증가 상태에 대한 표현이죠. 증가 상태에 있다? 네, 맞습니다. fx는 0을 만족시키는 실수 x가 존재하지 않는다. 함수값이 0 나오는 값이 존재하죠. 1,0을 통과하게 되니까. 그래서 x가 1일 때 얘는 0이 되어집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fx의 그래프는 얘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해 대칭이다. 그렇죠. 밑이 5분의 1이고 얘는 5기 때문에 x축에 대한 대칭인 그래프가 되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로그 5분의 1의 x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태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5번도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어지겠네요. 자, 391번입니다. A의 x승, E의 x승, B의 x승이 K랑 만나는 점을 차례로 얘기했을 때 저것의 길이가 다 똑같다. 그때 A, B에 대해서 저 값이 얼마냐인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에 그냥 항상 그림이 나오게 되면요. 그림이 나오는 모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은 뭐를 표시하는 것? 점을 표현해내는 거죠. 그리고 또는 그 점이 표현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뭐를 해주는 거냐면 그 가정을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가정을, 여기를 내가 t 이렇게 가정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놓고 풀어도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몇 t가 되냐면 길이가 똑같으니까 2t, 여기가 몇 t가 되냐면 3t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대입해서 풀어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일단 수선의 발로 이렇게 딱 내려서 가정해서 풀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다시 그게 아니라면,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지금 얘도 미지수고 얘도 미지수고 얘도 미지수인데 미지수를 하나 더 가져가기에는 내가 왠지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문제를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단 말이지. 그죠? 그러면은 미지수를 최소화하는 방법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문제가 뭐 엄청난 뜻을 지니고 있는 건 아닌데 그림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한 이제 모든 그림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를 구할 수 없는 게 아니거든요. A의 x승 K가 나오는 그런 x에 대해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졌다는 거지. 그런 x는 로그 A의 K가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의 값이 로그 A의 K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2의 x승이 K가 됐던 그 순간은 로그 2의 K란 얘기죠. 그래서 얘는 로그 2의 K 이렇게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점에 대해서 B의 x승이 K가 됐던 그 곳은 로그 B의 K가 될 거다. 따라서 여기는 로그 B의 K가 된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지수를 더 하나 가져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근데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어제 풀면 똑같겠지만 과정이 똑같겠지만 이제 그 길이가 똑같대요. 그러면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전부 다 똑같아져야 돼요. 이런 얘기니까 여기 길이가 로그 A의 K죠. 그럼 이 길이도 로그 A K가 돼야 되겠고 이 길이도 로그 A의 K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로그 AK의 2배, 로그 AK의 2배 되어진 것이
로그 2의 k입니다. 그러면 2가 여기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이런 비교가 안 돼요. 이 2를 어떻게 처리하지? 라는 건데 2를 여기도 올려주면 되죠. 이렇게. 그럼 어쨌든 하나는 같으니까 다시 여기에서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할 수 있는데 이러면 헷갈려진다고.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르기 때문에 헷갈려지는 거야. 문제를 풀 때 어느 것 하나는 항상 같아야 된단 말이지. 그럼 이거 2의 출처를 굳이 여기다 쓸 필요가 없죠. 여기다가 올려주시면 되지. 그래서 얘가 2분의 1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A의 2분의 1승이 2가 되어지는 이런 상태일 거야. 따라서 A가 얼마가 되냐면 4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4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되겠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4인 걸 구했기 때문에 그럼 나 요 길이도 얼마가 돼야 되냐면 로그 2의 로그 4의 k인가요? 그죠? 이제 얘가 로그 4의 k가 됐어요. 요 길이가 로그 4의 k니까 요 길이도 로그 4의. 그럼 얘의 3배가 제가 되는 거죠. 그럼 3배 로그 4의 k가 얼마가 되냐면 로그 b의 k가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역시나 3을 여기다 올려줄 수 있습니다. 4의 3분의 1승이 되겠죠. 그러니까 4의 3분의 1승이 b가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2의 3분의 2승이 되겠죠. 요게 이제 b 값이 되겠어요. 요게 a 값이 되고요. 얘네들이 곱해주세요 했으니까 2의 3분의 8승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뭐 요렇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르게도 풀 수 있겠죠. 네, 꼭 이것만은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뭐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94번 문제. 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한다. AC는 밑이 1보다 큰 세개고 A가 더 커요. 그러니까 얘가 A가 되겠고 얘가 C가 되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BD가 이쪽에 있겠죠. 근데 AB가 역수관계예요. AB가 역수관계야. 그러니까 얘가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D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것을 항상 읽을 때도요. 이런 거 읽을 때도 곱해서 1이 됐다. 자, 곱이 1이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냥 A랑 B랑 곱했더니 1 나왔어요. 그래서 A, B가 뭘까 궁금해하지 마시고 곱이 1이다. 그러면 바로 들어야 되는 순간 얘네들은 역수관계에 있다.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그렇게 읽는 친구들이 별로 없다고. 항상. 이게 설명을 들어보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를 선생님이 하고 있어. 근데 실제로 저걸 딱 봤을 때 잠깐만 A, B를 곱했더니 1이 됐다고? 뭐 이렇게밖에 애들이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곱이 1이니까 역수관계에 있다. 역수관계에 있으면 역함수 관계에 있겠다. 대칭, Y축 대칭 관계에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399번. 다음 수의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각각을 이제는 얘에 대해서 이제 좀 내성이 생겼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제곱근을 맞춰줄 수도 있고요. 뭐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다. 이게 로그 문제를 지금 보시면요. 얘가 굳이 여기가 아니고 앞에 쪽에 아마 보면은 똑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저런 대소 비교하는 거는 많이 봤던 얘기잖아요. 저게 로그 대소 비교인데 어디 있을까? 제곱근. 저기 제곱근이었죠, 아까? 제곱근의 대소 비교하는 문제가 분명히 이 제곱근 단원에서 있었을 거예요. 왜 없냐? 병신 같 계열받네 또. 여기 이런 거. 그죠? 이렇게.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제곱근을 똑같이 만들어줘서 푼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풀어준다 이 얘기야. 근데 왜 굳이 저기다가 또 갖다 놨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여기서 풀었던 건데 똑같은 거네. 그냥 형태 맞춰주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왜 저기다가 이 사람들은 또 갖다 놨을까? 똑같은 내가 내 눈에 보기엔 똑같은데 왜 저거를 이렇게 똑같이 갖다 놨을까를 한 번쯤 의심을 해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분명히 요구하는 바가 있을 거라는 거지. 자, A라는 것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4제곱근 30인데요. 얘가 4제곱근 2의 5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맨 처음에 이게 들어오더란 얘기야. 얘네들의 관계성. 얘네들은 전부 다 밑이 2인 상태다. 그러니까는 걔를 풀 때랑 좀 다르게 풀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고 3의 2의 제곱이 됐다. 이 얘기고요. C는 5제곱근 2의 4제곱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은 A라는 친구는 2의 4분의 5승이고요. B라는 친구는 2의 3분의 2승이고요. 얘는 2의 5분의 4승이에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라는 건데, 아, 이 문제는 이래서 줬나 봐. 2의 x승의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 상태에 있는데, 증가 상태에 있는 그래프는 정의역의 크기가 클수록 값이 커지다는 얘기지. 정의역의 크기가 클수록. 그러면 2의 x승에 4분의 5를 대입했을 때, 3분의 2를 대입했을 때, 5분의 4를 대입했을 때의 크기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제일 크겠지. 그죠? 이 점이 누가 되는 거고? A가 되는 거고요. 요 점이 A가 되는 거고, 요 점이 C가 되는 거고, 요 점이 B가 되어지는 상태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거를 그래프적인 관점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아마 얘기하고 싶었던 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순서가 A, C, B 요 순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숨은 의도를 판단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좋은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그 의도를 파악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문제를 맞출 확률이 높아지거나 그렇게 더 잘 풀 수 있어지는 게 아니고, 아니면 또는 더 간단하게 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한 번 더 무언가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 생각의 크기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만약에 내가 다른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가 좀 비교하기가 힘든 다른 어떤 상황에서 비교를 할 때 이런 방식을 채택해서 풀어볼 수 있다. 다른 문제를 풀 때 이제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또라이죠.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없죠. 그럴 필요는 없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의 계산 툴, 풀이의 툴을 하나 더 제시를 해주는 거야. 그 의도를 파악한다는 건 그 의도 자체가 우리한테 툴을 하나 더 제시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마이너스 2 로그 2의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승이죠. 그럼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나가면서 여기가 4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B를 지금 보시면요, 이거 형태 똑같이 한번 다 맞춰볼게요. 그럼 4가 여기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81이 되어집니다. 자, B는 4가 로그 2의 16이에요. 더하기 로그 2의 5입니다. 그럼 얘는 로그 2의 80이 되어집니다. 자, C도요, 로그 2의 4가 되겠죠. 플러스 2 로그 2의 5입니다. 2는 올라가서 얘가 25가 되겠죠. 얘네들이 더하면 진수끼리 곱해야 되니까 100이 될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서도 이제 얘기하는 게 뭐야? 어떤 거야? 똑같은 거죠. 아까의 그 의도를 그대로 반영한 거지. 증가 상태에 있을 때 정의역의 크기가 커질수록 커진다. 그래서 여기가 80, 81, 100이었을 때 100 집어넣은 게 C, 그 다음에 80 집어넣은 게 B, 얘가 A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얘가 로그 2의 X의 그래프였을 때 그때의 얘네들이 정의역 담당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진수가 클수록 커지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 A, B 순서가 돼야 돼요. 그래서 3번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411번인데요. Y는 X라는 게 나왔어요. 자, 뭐 역함수에 대한 걸 논할 가능성도 크고요. 아니면 합성함수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자, 1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요. 그래서 1 들어가서 만들어진 게 여기 1이죠.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냐라는 거지? 2가 들어가서 1이 나왔겠죠? 2 들어가면 여기 2 나오죠. 그러면 몇 들어가야 2 나오냐라는 건데 4가 들어가면 2가 나오겠죠. 여기 4가 y는 x에 들어가면 4가 됩니다. 그러면은 로그 함수에 몇이 들어가야 4가 나오냐는 거니까 16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다 더해주세요 했으니까 22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실 수 있다. 자, 417번. 관계를 주고 있죠. A-B가 2의 B-C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뭐 P의 값이 얼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상태. 그럼 얘를 지금 봐주시면 2를 대입하면 여기 1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P를 대입하면 로그 2의 P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16을 대입하면 로그 4가 되어지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관계를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A 빼기 B는 4 마이너스 로그 2의 P입니다. 그리고 2배의 BC는요, 로그 2의 P 마이너스 1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단순 계산을 해주는 거지. 그럼 3 로그 2의 P가 6이 되는 상태에 3으로 나눠주면 2가 되는 상태, 따라서 P의 값은 4가 된다라는 이야기. 뭐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굳이 저렇게 줬을 때는 아마 얘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얘기예요. 어떤 거냐면 풀이는 저게 맞아요. 지금처럼 푼 게 맞습니다. 뭐 틀린 거 아니고 답도 맞을 거고 풀이도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명확한 풀이는 아니야. 확실한 건. 이런 관계를 줬을 때 내가 뭔가를 아냐 모르냐의 문제도 있어요. 알지만 그냥 귀찮아 씨발 이러고선 그냥 저렇게 푸냐, 아니면 그냥 무슨 소리인지조차 몰랐다 라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되겠지. 얘는 뭘 준 거냐면요, 이게 단순히 보면 이렇게 보이겠지만 여러분 눈에는, 그런데 얘는 b-c분의 a-b를 2라고 준 거예요. 즉 선분의 길이 비율을 준 거란 말이지. 무슨 말씀 되십니까? 선분의 길이 비율을 준 거예요. 이게 선분의 길이 비.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얘가 4였죠. 얘가 1이었죠. 그러면 4-b 그 다음 b-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길이 비율이 2대1이라고 준 거예요. 그죠? 얘가 길이 비율이 1대2가 된다. 즉 1대2가 되는 길이 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가 B라는 점이 A와 C의 1대2 내분점이다 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 해석을 하지 못하면 사실상은 뭐 문제풀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1대2 내분점이가 여긴 2가 되어질 것이고 따라서 너는 4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건 단순히, 왜냐면 우리가 사실 얘네가 생각을 해보자. 출제자들이 우리가 덧셈 못할까봐 이걸 이렇게 줬겠어요? 이런 관계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어떠한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문항에서 멘션을 줄 때는요, 워딩이 이렇게 나올 때는 그것에 대한 뜻은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한 번쯤은 곱씹어 볼 수 있는 얘기가 되어질 겁니다. 423번인데 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주셔야겠죠. 그래프는 반드시 그려야 되는. 그러면 예쁘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다 이런 거죠. 자, Y축 방향으로 3만큼의 이동이 있었고요. X축 방향에 2만큼의 이동이 있었어요. 원래는 X는 0이 점근선인데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을 하게 되니까 점근선도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가 만들어지게 되겠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얼마일 때 제가 0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것까지는 좀 귀찮다. 그죠? 근데 뭐 귀찮을 것도 없는 게 지금 얼만큼 이동되어졌죠? 2만큼 이동되어졌죠?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이 되어지겠죠. 당연한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뭐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고 3만큼이다. 근데 Y축 방향에 평이동도 있구나. Y축 방향에 평이동도 있기 때문에 3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이게 좀 귀찮으니까 하지 말자 이거. 빼고 얘는 없어. 이렇게 하자. 네, 뭐 이렇게 이 상태로 봅시다.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는 증가 상태에 있고요. 점근선의 X는 3이다.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고, 얘의 그래프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한 거 맞죠. 정의역은 X가 2보다 큰 쪽 맞고요. 치역 실수전지편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되어집니다. 자,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그럼 Y는, 자, 저 그래프는 이렇게 될 겁니다.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2 Y축 방향으로 1만큼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지겠죠. 플러스 1은 로그 2의 2가 되어집니다. 그럼 얘는 로그 2의 2x 플러스 4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얘가 얘랑 일치했다. a가 2고 b가 4구나 라고 해서 더한 값은 6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440번. 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점근선이 마이너스 2로 밀려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2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얘가 0,2를 통과해요. 그럼 0 대입해서 2 나와야 되니까 b값이 1이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네, 됐습니다. 그래서 a가 2고 b가 1이니까 더하면 3이 된다. 이 얘기가 되겠지. 자, 446번인데요. 로그 함수와 로그 함수의 공존 상황입니다. 평행이동은 반드시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가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관찰고자 하는 도형의 선분기를 제공해 줄 거야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우리 수업 때 얘기했던 게. 그러면 어떻게 평행이동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자 라는 얘기인데, 로그 3의 9x니까 얘는 로그 3의 9 더하기
로그 3의 x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로그 3의 x 더하기 2가 되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y축 방향이 이만큼 평행이동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BC 길이가 얼마라고 주고 있는 거냐면 2라고 주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AB, BC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얘도 길이가 2가 되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를 읽기에 앞서서요, 그림이 나오는 문제는 그림을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는 읽어봤자 어차피 그림을 뭐 한 거야? 설명해 준 거밖에 안 돼요. 그림을 그냥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막 집중해서 읽어봤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판단을 잘 해주시면 되겠고, 이때 A점의 좌표 여기를 A라고 주겠대요. 여기를 A. 그러면 여기의 좌표는 A 더하기 2가 되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A를 대입해서 만들어진 값이 로그 3의 9A 이렇게 되어지겠고요. A 더하기 2를 대입해서 만들어진 값이 로그 3의 A 더하기 2. 그럼 얘랑 값이 둘이 같아야 한다 라는 얘기니까 얘랑 둘이 같아야 한다. 따라서 8A가 2가 되니까 A는 4분의 1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의 값은 4분의 1이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고요. 그때의 B의 값이에요. 4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4분의 1을. 그럼 B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4분의 1 대입해주면 로그 3의 4분의 9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얘는 그냥 내뱉읍시다. 이렇게. 얘가 B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때 3의 비승이죠. 그럼 3의 너제곱이니까 얘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요 값은 4분의 9가 되겠고 A의 값은 4분의 1이 된다. 따라 더하면 2분의 5가 되어집니다. 이런 얘기가 될 거야. 자, 450번인데요. 얘가 1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값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일단 기본적인 그림을 한번 우리 그려볼까? 라는 거죠. 기본적인 그림을 그려주면 얘는 이런 식의 그림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K가 되어졌고 3분의 1에 감소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그래프였을 거예요. 자, 얘가 3분의 1의 X의 그래프인데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K만큼 이동을 해서 1사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돼. 그럼 얘를 어쨌든 평행 이동을 해서, 근데 이렇게 이동하는 건 아무리 이동해봤자 어차피 1사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X축 방향의 평행 이동은 신경 안 써도 되고 Y축 방향의 평행 이동에 따라서 그렇죠, 지날 수도 있고 안 지날 수도 있죠. 그럼 얘가 처음으로 안 지나기 시작하는 순간이 아마 요 순간일 거예요. 요 순간. 그때부터 안 지나기 시작을 하죠. 그럼 요때의 K값을 구하면 돼. 그럼 요때의 K값이라는 건 얘가 0,0을 지날 때죠. 그때의 K값이 요때의 K가 될 거야. 그러면 0 대입하면 3 더하기 K가 0이니까 K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가 K가 마이너스 3이었단 말이야. 자, K는 Y축 방향의 평행이동입니다. 평행이동이니까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이 되어지면 여기 오는 거야. 더 내려가면 1사분면을 지나지 않죠. 더 올라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때의 K의 바운더리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정수 K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시답지 않은 문제. 제가 그때 그 말씀드렸었죠. 그때 왜 평행이동의 모습이 평행이동처럼 안 보일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죠? 평행이동처럼 안 보이게 생겼어요. 항상 그림들 보시면 다 그래요. 보면 여기에서 그냥 단순히 평행이동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몇이냐면 3이라는 얘기고 요 길이가 3이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고자 하는 도형의 선분 길이를 제공해 줄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3이고 얘도 3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 길이도 똑같이 3이 될 거란 얘기인 거지. 그러면은 요것과 요것의 정도가 똑같을 거란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다 갖다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3, 7이 21. 사각형의 넓이랑 어떻다? 똑같다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자, 458번. 역시나 로그함수 공존 상황이에요. 지수함수 공존 상황, 평행이동 확인. 로그함수 공존 상황, 평행이동 확인. 그러면 선분 길이가 제공됨. 뭐 이런 얘기였죠. 계속. 다시 얘를 봤더니 얘를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되어지죠. 왜냐하면 로그 2의 4의 x라는 건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x니까 로그 2의 4가 2니까 로그 2의 x 더하기 2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요 선분의 길이가 2가 된다. 요 선분 길이도 2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잘라주시면 되죠. 잘라주시면은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잘라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잘라도 되고요.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갖다가 붙여주시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한테 1 대입하면 여기가 2가 나오죠. 길이가 2니까. 그 다음에 4 대입하게 돼도 2가 나와요. 여기가 지금 평행 딱 맞네요. 요 길이 여기가 지금 딱 맞아요. 요 점이. 그래서 축과 평행하게 딱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4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4, 4, 16이니까 4가 되어지네. 2, 그죠? 길이가 2니까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얘를 여기다 갖다 붙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잘라서 얘를. 그러면 요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죠. 3, 2, 6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정답 1번이 되어집니다. 네. 46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의 여감수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y는 3의 3분의 1의 x-3승 더하기 2니까 y-2는 즉 3분의 1의 x-3승이 y-2가 되고 따라서 x-3은 로그 3분의 1의 y-2가 되겠고 이때의 x는 로그 3분의 1의 y-2의 플러스 3이 되어질 거다. 따라서 y는 로그 3분의 1의 x-2 플러스 3이 되어진다. 자, 이게 역함수를 구한 건데요. 이렇게 할 것인가? 제가 그랬죠. 복습해야 될 것 좀 복습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아니라 얘는 3분의 1의 자, 지금 보시면요. 3분의 1의 x승의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한 거다. 그러면 얘의 역함수는 로그 y는 로그 3분의 1의 x인데 얘 입장에서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이 반대로 적용이 돼서 y축으로 3만큼 x축으로 2만큼 즉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되어진 거다. 따라서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되어져서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역함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그 관계 속에서 얘를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 역함수에서의 관계를 해결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gx가 되겠고 이 역함수에다가 그럼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역함수를 우리는 구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복습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랬었죠.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역함수의 가장 기본 뭐였죠? 역함수의 기본 역함수는 승엽아 역함수는 뭐라고? 맞습니까? 이게 가장 기본 맞습니까? 예, 역함수의 가장 기본은 그거죠. 2차 방정식 기본은 저거고요. 근을 구해주세요 할 때까지는 구하지 않죠. 구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철저하게 근과 계수 관계만을 이용을 해서 해결을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고 역함수 역시 그렇죠. 구하라 할 때까지는 구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렇게 구하는 것도 그냥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본 거고 평행이동을 통해서 사실상은 의미가 없는 짓을 한 거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역함수 구하라는 얘기 없습니다. 여기서 역함수 구해달라고 안 했어요. 그럼 구하지 말아야죠. 자, 얘를 볼 거예요. 얘는 f 인버스 a가 3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말은 f3이 a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f 인버스 5가 b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말은 fb가 5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만 해달라는 얘기지. 3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3 나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 얼마 대입하면 5가 나와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2를 대입하면 5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한 값은 5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은 의미 없는 짓을 한 거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굉장히 의미 없는 짓이 됐다 얘는. 그래서 얘는 의미 없는 짓. 즉 풀이 순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풀이 순서. 역함수를 정의나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구하겠지만 역함수는 가장 기본적으로 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일단 가져간다. 그래서 최대한 성질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을 논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네. 그럼 우리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은 그게 우리함수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로그함수든 지수함수든 삼각함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함수와 y는 x 와의 교점으로 해결한다. 어차피 똑같으니까. 맞습니까? 네, 이걸로 해결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다 라는 뭐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고요. 일단 첫 번째 그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점의 x좌표가 1, 2다. 그러면 y는 x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라 y는 x와 만나는 점좌표가 x는 1, y는 2, x는 2예요. 그러면은 그 점이 1,1이고 2,2란 얘기가 되어지겠죠. 따라서 이 그래프는 1,1과 2,2를 필연적으로 지날 수밖에 없다. 즉 얘도 사실상은 필요가 없는 거지. 어차피 미지의 상수 두 개구나. 예, 그죠. 그럼 1,1 대입하면 로그 a에 1-m 더하기 1 얘가 1이 되어요. 이 얘기고요. 2,2 대입하면요 2-m 더하기 1이 2가 되어요. 이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얘 각각 풀어주시면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항하면 0이 되고요.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이거 2는 뭐죠? a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a의 0승이 그럼 얘가 얼마여야 돼요? 1이어야 되죠. 그럼 m 값이 0이어야 되겠네요. m 값이 0이라고요? 그럼 a가 2가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a 더하기 m은 2가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471번에 정말 기본 성질이 하나가 나왔어요. 여기서 이 용어를 알아듣는가 못 알아듣는가의 문제죠. 이 말을 알아들을 것인가 못 알아들을 것인가. 어떤 함수 둘을 합성했는데 x가 되었어요. 그 말은 항등함수가 됐다는 얘기죠. 합성을 했는데 항등함수가 됐어. 역함수끼리 합성했을 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f의 f 인버스가 돼야지 i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그죠? 그래서 g와 f와의 관계가 g가 누구랑 똑같은 거다? f 인버스 x가 된다. 즉 역함수가 된다 이 얘기죠. 다시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판단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역함수는 구하라고 현재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구하지 않을 것이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f 인버스 1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얼마일까? 이거고요. 그러면은 f 인버스 fk가 이 말은 fk가 1이 된다는 얘기죠. 얘한테 얼마 대입하면 1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x에다 몇을 대입하면 12를 대입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477번이고요. fx가 로그 2의 x고요. gx가 2의 x승이래요. 그러면 얘네들은 역함수 관계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직선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만나는 교점을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수직으로 만나는 평행한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했고 여기가 이제 수직 관계라는 얘기가 되어지겠고 즉 얘랑의 관계가 yx에 대한 대칭 관계에 있을 것이고 이 점과 이 점의 관계가 yx에 대한 대칭 관계에 있을 것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질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1을 대입했으니까 여기는 2가 나오게 될 거예요. 4를 대입했으니까 2가 나왔을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다 됐네요. 이 점의 좌표가 1,2였다는 얘기는 이 점의 좌표가 2,1이었다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이렇게 맞춰진다는 얘기가 되겠고 요 점의 좌표가 4,2였다는 얘기는 요 점의 좌표가 2,4였다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yx에 대한 대칭 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맞춰지도록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이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했는데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 그러면은 여기서 도형에서 그냥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에요. 그러면은 요 길이가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가 루트 2.
그 다음 요 길이가 2고요. 요 길이가 2예요. 1대 1대 루트이니까 이 길이가 2루트 2. 무슨 꼴이냐면 사다리꼴. 그럼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그럼 높이를 여기로 잡아주시면 되죠. 그럼 높이 얘가 얼마나 될까라는 얘기인데 또 걔를 구하려면은 그것도 조금 그럴 것 같은데 그죠? 네, 그것도 조금 애매하게 들어오는 뭐 못할 건 없겠지만 얘가 루트 2고 여기도 루트 2죠. 이렇게 1대 1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죠. 여기가 2분의 루트 2고 여기도 2분의 루트 2니까 여기도 2분의 루트 2예요. 그러면 2분의 3루트 2분의 루트 2 2분의 3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나누기 2 이렇게 해주시면 얘가 2분의 9 2분의 18 2분의 9가 되겠네요. 그래서 5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근데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평면 속에 이렇게 줄 때는요 우리한테 원한 게 이건 아니야. 이런 풀이를 원하진 않았던 거죠. 물론 저런 비율을 한번 보라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저렇게 풀긴 했지만 얘네는 그걸 풀으라고 했던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뭘 한다고? 고등과정에서 하는 게 초중 과정에서 했던 걸 복습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진짜 고등과정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걸 그대로 가져가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어져 있다 교육과정이 실제로. 그래서 이걸 요구한 거예요. 얘네들이 요구한 건 이렇게 전체에서 빼자 이런 거죠. 전체에서 빼자. 굳이 저런 노력하지 말고 전체에서 빼자. 그러면은 여기 빈 공간의 넓이가 여기가 1이 되고 여기 빈 공간의 넓이가 2분의 1이 되고 여기 빈 공간의 넓이는 역시나 1이 될 것이고 여기 빈 공간의 넓이는 2가 되어지니까 전체 사각형 얼마냐면 3, 3, 9 9에서 얘네들을 다 빼주자. 즉 9에서 2분의 9를 빼자 이런 얘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2분의 9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얘기가 되어질 수 있겠고 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81번인데요. 얘일 때 얘를 구해주세요. 최대값 최소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했어요. 증가 상태에 있는 로그함수입니다. 민만 확인해주면 돼요. 증가 상태에 있고요. 정역 바운더리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죠. 2 대입하면 0이 되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최대 최소의 합이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484번 매개 함수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t라고 이렇게 치환을 해주고 그때 t의 바운더리를 구해야 되는데 x가 1일 때가 축이 되겠고 그럼 1을 대입하게 되면 2가 나오게 되겠고 따라서 t의 바운더리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얘는 y는 로그 2의 t에 대한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얘는 증가 상태에 있는 그래프고요. 2보다 큰 쪽이에요. 2가 여기 어딘가에 있었겠죠.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최소값이에요. 이만큼의 최소값. 그러면은 최소값 1이 되어지겠죠. 최소값은 1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x가 얼마일 때냐라는 거잖아요. 얘는 t가 2일 때입니다. t가 2일 때는요. x가 1일 때였습니다. 그래서 x가 1일 때 이렇게. 그래서 항상 문제 푸실 때 이거를 명시를 해주시는 게 최소값도 사실 이런 거 쓸 때요. y는 1 이렇게 명시하는 습관이 되게 좋아요. 네, 실제로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습관 가지도록 하고 습관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남이 길러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습관이라는 것 자체가 그 단어의 뜻을 보면 남이 길러줄 수 있는 게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좀 잘 해주셔야 되겠고 자, 저 여기는 2는 내릴게요. 앞으로 내릴 예정이고요. 로그 2의 x를 t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습관을 들여보자.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x가 지금 x가 4분의 1부터 x가 8까지예요. 그럼 4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8 대입하면 3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 t가 그리고 t가. 그러면 t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가 되어질 거고요. 그때의 방정식은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 되어질 겁니다.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겠고요. 축이
t가 1일 때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다. 그럼 마이너스 2가 좀 멀게 있고, 그지? t가 마이너스 2가 좀 멀리 있고 3은 가까이 있을 거예요. t가 3 이렇게 가까이 있겠죠. 여기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의 합을 구해달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t에다 1을 대입하면 y가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돼요.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y가 계산이 안 되니 4, 8, 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최대 최소의 합이 1이 되어집니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자, 498번 요 단원 마지막 문제네요. 얘의 최소값이 8일 때 실수 k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 소리지? 라는 건데 쟤를 좀 고쳐보면 y는 2의 x 더하기 k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k 이렇게 되어지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와 얘 사이에서의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 그게 얼마가 됐냐면 8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얘는 최소값이니까 어떤 두 값을 더한 것에 대한 최소값이니까 산술기하평균에 의해서 2배 루트 얘네들이 곱해줘요. 곱해주면 2의 2k승이 되어지겠죠. 얘가 얼마가 됐다는 얘기냐면 8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4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16이 됐다는 얘기예요. 얘가 16이 됐다는 얘기니까 k가 2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k값은 2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대표 유형 문제 풀이는 여기서 이제 끝이 나겠고요. 추가적인 문제 풀이는 좀 따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